들창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 차례 수술을 하심으로써 코가 점점 더 들리게 되었고, 난이도가 있는 코 성형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들창코 수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코의 기능과 예쁨을 책임져 드리는 코인형 대표원장 손원상입니다. 유난히 위로 솟구친 코끝 때문에 콧구멍이 드러나는 이른바 돼지코라 불리는 들창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통 들창코는 코 성형 후에 보형물의 구축에 의한 염증이 발생해서 들창코가 된 경우가 있고, 선천적으로 콧뼈와 연골들이 덜 발달되면서 들창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들창코 수술의 경우 난이도가 있는 코 성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들창코 성형 방법은 주로 콧날개 연골을 콧등 연골로 분리시켜 아래로 길게 빼주는 원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 코 연골 재배치라고도 하고요. 또한 코 안쪽에 비주를 잘 세워줌으로써 단단한 지지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연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비중구역 연골과 날개 연골 사이에 추가적으로 연골을 이식하여서 코끝의 길이를 늘리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환자분은 남자분이신데요. 주로 코끝을 상당히 내려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콧대를 같이 올렸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코끝의 지지 구조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게 핵심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이용하고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의 연장을 한 다음에 그 코끝에 맞춰서 콧대를 자연스럽게 잘 올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은 여성분이신데요. 퍼진 코끝을 가지고 계셨고, 복코 교정과 함께 콧대도 같이 올리면서 코끝을 내려주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웠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더 단단하게 코 안쪽을 지지를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 안에 있던 비중격 연골 귀연골을 이용해서 지지구조를 만들었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연골의 발달이 미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혹 인공연골이라든지 또는 늑연골을 이용해서 지지구조를 덧붙여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콧대를 자리하게 올려주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즘 같은 트렌드의 자리한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콧대 라인이 미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코끝을 최대한 올리면서 이 들린 코를 교정하기 위해서 코 앞쪽으로 각도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 안에 비중 연골과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맞게 콧대를 예쁘게 올려서 자리한 코 느낌으로 잘 케이스가 됐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술 전후의 모습을 보시면 큰 효과가 있는 것이 확연하게 실감이 되시죠? 코가 심하게 짧은 경우는 최대한 연골 조직을 확장하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을 충분히 늘려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진피나 또는 근막을 이용해서 너무 피부가 얇아진 경우는 보충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네 번째 케이스는 짧은 코를 가지고 계시면서 콧대는 이전에 필러를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를 제거하고 콧대를 더 올리면서 들린 코를 개선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코끝의 지지를 단단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따라서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등을 이용해서 코끝을 만들었고요. 입이 좀 나와 있는 느낌도 있으셨기 때문에 입매를 교정하는 식으로 코 밑에 지지를 더 단단히 받쳐줌으로써 입도 더 들어가 보이고 세련된 인상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콧구멍이 많이 보여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고, 상대적으로 코끝이 상당히 들려 있었고요. 콧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콧대가 더 낮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끝을 최대한 늘리기를 원하셔서 코 안에 비중연골과 귀연골 등을 이용해서 지직을 만들었으며, 콧대는 보형물 실리콘을 이용해서 콧대를 더 높여줌으로써 더 세련된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주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비주 모양도 좀 조절을 했고, 상대적으로 코끝이 들려 있는 코끝을 내려줌으로써 좀 더 세련된 이미지로 변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6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남자분이시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하심으로써 코가 점점 더 들리게 되었고 코에 흉살 조직이 많아서 구축코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코가 상당히 딱딱했었고요. 이런 딱딱한 코, 구축코 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피부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구축에 있던 조직을 다 풀어주고 하는 게 가장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늘리기 위해서 지지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전에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서 코 안쪽에 비중격이 거의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고 비중격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인공 연골이나 또는 자가 늑연골을 채취해서 코끝에 지지 구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끝의 피부를 최대한 연장시켜서 만들고 콧대에 보형물을 넣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멋있는 인상을 보여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수술을 여러 번 하심으로써 코끝이 많이 들려 있었고 코가 구축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피부가 상당히 딱딱한 그런 상태였고요. 비대칭도 있었기 때문에 수술에 들어갔을 때 피부를 덮고 있는 그런 흉살 조직들을 최대한 풀어서 피부를 연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그 연장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끝의 지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코 안에 비중경골과 기형골을 이용해서 코끝의 지지 구조를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러 차례 수술하신 경우는 피부가 또 얇아서 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가 진피 또는 기증 진피들을 이용해서 코끝의 피부를 좀 보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중격 연골, 기형골, 자가 늑연골, 엉덩이 근처의 진피 또는 기증 진피 등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비중격 연골의 경우 적당한 두께와 탄성이 좋아서 코 라인의 끝을 세우는 데 적합하고 약간 단단하고 반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또 기형골은 이 세워진 기둥을 통해서 콧라인 또 코끝 부분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좋고요. 비중격 연골이 부족하다면 같이 덧대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늑연골은 양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또 약간 단단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코를 지지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지지 구조를 만들고 나서 피부가 너무 얇을 때 같은 경우는 진피를 채취해서 코끝에 피부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 재료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선호하시는 재료가 좀 다릅니다. 또 이미 과거에 수술을 한번 해서 기형골이나 비중기형골을 사용했을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그 다음 또는 다른 옵션에 해당하는 연골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들창코 수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코를 연장하기 때문에 피부가 따라와서 늘어나줘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코끝의 구조를 최대한 잘 내려서 만들어줬더라 하더라도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창코 수술 사례와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들창코 수술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꼭 체크하고 안전한 수술 방법 등을 꼼꼼하게 살피신 후에 들창코 성형 계획을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